식품의 효소적 갈변과 비효소적 갈변. 갈변은 식품이나 음식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인해 갈색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갈변의 종류는 화학적 변화에 따라 특히 효소적 갈변 과정과 비효소적인 갈변 과정이라는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뉩니다. 효소적 갈변은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 등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생화학 반응 중 하나입니다. 효소적 갈변의 출발점은 당이나 아미노산이 아니라 페놀 화합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노페놀은 효소적 갈변이 시작되는 아주 기초적인 원료 기질입니다. 일반적으로 효소적 갈변은 폴리페놀 옥시다아제라는 효소로 통칭되며 두 가지의 주요 산화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므로 폴리페놀 산화 요소는 두 가지 과정에 맞춰 티로시나아제와 카테콜 산화 요소라는 두 가지 효소로 분류됩니다. 효소적 갈변은 세 단계를 거치지만 두 종류의 폴리페놀 산화 요소가 관여하는 반응은 처음 두 단계입니다. 첫째, 수산화 단계입니다. 모노페놀이 수산기를 하나 얻으며 디페놀로 전환됩니다. 둘째, 산화 단계입니다. 디페놀에서 두 개의 수소가 제거되며 오르토 위치에 이중결합 산소를 두 개 가지는 퀴논이 됩니다. 셋째, 중합 단계입니다. 퀴논이 중합하여 멜라닌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효소 없이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 자발적으로 중합되어 거대 분자인 멜라닌이 됩니다. 효소적 갈변에서 첫째 단계인 모노페놀을 디페놀로 만드는 수산화 단계는 폴리페놀 산화 효소 중에서 티로시나아제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카테콜 산화 요소는 이러한 능력이 없어서 이미 디페놀인 상태의 물질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계인 디페놀이 두 개의 수산기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가며 오르토 퀴논이 되는 과정은 티로시나아제와 카테콜 산화 요소 모두 2단계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테콜 산화 요소의 전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셋째 단계인 오르토 퀴논이 중합 단계는 생성된 퀴논이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반응성이 높으므로 효소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도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 자기들끼리 복잡하게 결합하며 검갈색의 멜라닌 색소가 됩니다. 산소는 효소적 갈변의 첫째, 둘째, 셋째 단계에서 모두 필요하며 또한 관여합니다. 첫 단계에서 수산기에서 산소, 둘째 단계에서 수소와 전자를 받으며 물을 생성, 셋째 단계에서 산화적 중합을 위해 산소가 필요합니다. 감자의 갈변은 주로 티로시나아제가 관여하고 사과의 갈변은 주로 카테콜 산화 효소가 관여합니다. 바나나의 갈변은 두 가지 효소 모두 관여합니다. 감자에는 티로신이라는 모노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모노페놀인 티로신을 갈변시키려면 반드시 수산기를 붙여주는 수산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능력을 갖춘 티로시나아제가 주로 활동합니다. 카테콜 산화 요소는 이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감자를 깎아두면 사과보다 훨씬 진한 검갈색으로 변하는 이유도 티로시나아제의 연쇄 반응 때문입니다. 사과에는 클로로겐산이나 카테킨과 같은 디페놀 성분이 이미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과는 굳이 수산화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이미 갈변의 두 번째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디페놀을 퀴논으로 바꿀 수 있는 티로시나아제도 가능하지만 카테콜 산화 효소의 활성이 지배적입니다. 바나나는 티로신과 도파민이 같이 풍부하기 때문에 티로시나아제와 카테콜 산화 효소가 둘 다 같이 작용하며 갈변이 발생합니다. 바나나에는 아미노산인 티로신이 들어있어서 이를 수산화하여 갈변시키는 과정도 함께 일어납니다. 이 과정은 티로시나아제가 관여합니다. 바나나 껍질과 과육에는 도파민이 매우 풍부합니다. 도파민은 벤젠 고리에 수산기가 두 개 붙어 있는 디페놀이자 카테콜 유도체입니다. 카테콜 산화 효소는 바나나의 풍부한 도파민을 바로 도파퀴논 계열로 산화시킵니다. 이는 바나나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 주된 이유입니다. 사과나 감자는 주로 칼로 깎았을 때 세포가 파괴되며 갈변이 일어나지만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거나 충격을 주기만 해도 갈변이 일어납니다. 바나나는 저온 스트레스나 충격을 받으면 세포 내의 액포와 색소체 및 세포질을 막고 있는 막이 파괴됩니다. 이때 갈변 효소와 기질, 그리고 산소가 만나면서 껍질 전체가 빠르고 검게 변하게 됩니다. 비효소적 갈변에는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화가 있습니다. 이들은 효소 없이 주로 열에 의해 화학적으로 발생합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당, 이때 환원당, 즉 설탕을 의미하지 않음. 설탕은 환원당이 아니므로 환원당이 되어야 함, 과 아미노산, 그리고 열의 반응입니다. 물론 마이야르 반응은 간장, 된장, 흑마늘과 같은 상온 마이야르 반응도 있습니다. 다만 상온이므로 갈변의 반응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이야르 반응에서 당의 카르보닐기는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반응합니다. 그 결과 분자가 결합되며 이 분자 혼합물은 갈색의 향과 풍미를 냅니다. 알칼리성 환경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아미노기가 탈양성자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탈양성자원은 식품의 친핵성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당의 카르보닐기는 친전자성으로 작용합니다. 이 과정은 아미노기가 탈양성자화되어 친핵성이 증가함에 따라 알칼리 환경, 예를 들면 프레첼에 적용된 탄산나트륨과 같은 알칼리제에 의해서 가속화됩니다. 이 과정은 마이야르 반응의 초기 단계이며 친액체인 아미노기와 친전자체인 카르보닐기가 첨가 반응을 통해 글리코시라민을 형성하게 되면 이후 아마도리 재배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최종 맛이 결정됩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빵이나 육류가 구워질 때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의 반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단계는 아마도리 전이 발생, 중간 단계는 하이드록시메틸 푸르푸랄 HMF 생성, 최종 단계는 스트레커 분해, 알돌 축합 반응, 멜라노이딘 생성의 순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의 전반적인 과정은 아래의 순서와 같습니다. 첫째, 당의 카보닐기는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반응하여 엔치환된 글리코시라민 및 물을 생성합니다. 둘째, 불안정한 글리코시라민은 아마도리 재배열을 거쳐 케토사민을 형성합니다. 셋째, 케토사민이 더 반응하는 방법은 탈수와 분해를 거쳐 HMF, 리덕톤, 디카르보닐 생성 연한 황색, 향기 시작을 생성합니다. 최종적으로 스트레커 분해 및 알돌 축합을 통해 멜라노이딘 진한 갈색, 강력한 풍미를 생성합니다. 멜라닌은 생명체, 피부, 머리카락, 껍질, 과육 내에서 효소적으로 합성되는 갈변색소인 반면 멜라노이딘은 식품의 가열 과정, 특히 비효소적인 마이야르 반응 등에서 생성되는 갈색 색소입니다. 카라멜화는 음식에서 설탕이 갈변되기 때문인데 마이야르 반응이 열 혹은 비열 분해성인 것과는 달리 카라멜화는 열 분해성으로서 설탕이 포도당 및 과당으로 분해됩니다. 카라멜화는 당의 열분해, 탈수, 중합의 과정을 거치며 그 결과물인 카라멜란, 카라멜렌, 카라멜린이 색을 입히고 디아세틸, 말톨 등이 향을 입히는 화학 반응입니다. 캐러멜화는 아미노산 없이 설탕의 열분해를 포함하는 과정입니다. 캐러멜화는 수백 개의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복잡하고 잘 이해되지 않는 과정이며 여러 유형의 반응을 포함합니다. 과정이 진행되면서 디아세틸, 말톨, 퓨란 등 휘랄성 화학물질이 방출되어 특징적인 카라멜 맛을 만들어냅니다. 캐러멜화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디아세틸 및 방향족 등과 같은 휘발성 화학물질이 방출되어 특징적인 카라멜 맛을 만들어냅니다. 갈변은 캐러멜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 가지 폴리모인 카라멜란, 카라멜렌, 카라멜린의 새로운 형성 과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케이크, 빵, 쿠키의 경우처럼 일반적인 경우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 반응은 보통 함께 발생합니다. 빵이나 쿠키의 반죽에는 밀가루의 단백질과 설탕이 섞여 있습니다. 오븐의 열이 가해지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120도씨 이하에서 마이야르 반응이 먼저 시작되며 고소한 빵 냄새를 만듭니다. 온도가 더 올라가 표면 온도가 160도씨 이상이 되면 당의 캐러멜화가 가속화되면서 특유의 반짝이는 갈색과 달콤 쌉싸름한 풍미가 더해집니다.